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금리 인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저금리가 4% 초반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무려 3.6%까지 맞춰주신다고 하셨죠? 네, 정리를 해보면 이미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인하 가능성을 100%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100%요? 네, 그냥 네. 100%입니다. 뭐 99%도 아니고 100%네요. 네. 안녕하세요. 벼룩나무 차인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인데요. 금리 인하인가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금리 인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24년 최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 대표님, 저희가 네. 이번에 빌딩 계약 진행하면서 지점장님들께 금리를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저금리가 4% 초반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무려 3.6%까지 맞춰주신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의 차주일 그렇죠. 때가 그랬고요. 네. 그 사모님으로, 와이프분으로 하니까 한 3.7%, 8%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근데 빌딩 대출 금리를 3.6% 한다면 정말 역마진 금리인데요. 네, 4.3%가 제로마진 금리라고 하니까 3.6%면 마이너스 0.7% 금리라고 보셔야겠죠? 정말 마이너스 금리네요. 역마진이네, 네, 정말. 은행에서 마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0.7%나 손해를 보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정말로 손해보면서 장사한다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조 대표님이 이번에 1금융권 은행 5곳 지점장님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지점장님들 재량금리로 받아주셔서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런 금리는 정말 벼룩나무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대출, 또 관리업체, 또 임대차 등 모든 빌딩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벼룩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리 이야기 하기 전에 요즘 국제시장 추이 좀 조 대표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가와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고 채권 시장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2달 전인 5월 17일에 최초로 4만을 찍은 후 조정과 횡보를 보이던 다우지수가 이제는 훌쩍 4만 90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네. 4만 찍더니 금방 막 올라가고 있네요. 네,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금값은 어떤가요? 네, 금값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물 금은 전 거래일보다 39달러가량 오른 온스당 2,467.8달러로 마감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6% 올랐습니다. 와, 금값 정말 많이 오르네요. 그렇죠. 정말 다들 작년에 금 사놓을 걸 그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네. 금을 좀 더 사둘 걸 그랬나요? 글쎄 말이에요. 금 사서 어떻게 장롱에 숨겨놔야 되나요? 어디다 네. 두죠? 시장이 정말 이제 예열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정말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가장 클까요? 네, 이 같은 자산시장 원리는 드디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확실한 물가 상승률이 잡힐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들 이제 3%에서는 뭐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인하를 하겠다고 선회를 한 거네요. 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수치에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혀왔었는데요. 이 같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네요. 정말 네. 큰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건 바로 물가가 안정되는
진행되는 반면 지금까지 내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지금 네. 금리 인하 카드를 지금 만지작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의 고민은 가장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물가 안정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고용 안정, 또 세 번째로는 본인의 임기 안정도 또 있겠죠? 네. 그럼 이 파월 의장이 이 세 가지의 숙제를 해결할 묘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2월에는 좋았지만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서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고요. 이제는 금리를 풀어줘서 경기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정말 물가 상승률도 3%로 정말 많이 낮아졌고요. 근데 네. 고용지표는 지금 아주 안 좋아졌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경기를 이제 순환해서 네.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물가가 안정되었고 고용이 불안하니 금리를 낮춰서 고용도 안정시키고 자신의 임기도 안정시키는 거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네. 당연시되던 금리 인하에 암초가 하나 생겼잖아요. 어떤 암초인가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맞죠. 네. 지난 16일 오후에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하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금리 인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장의장의 경고를 날렸잖아요. 그렇죠. 또 파월 의장을 향해서는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된다면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게 뭐 압박인가요? 협박인가요? 네. 네, 그런 발언까지도 덧붙였어요. 네. 연준 의장 네. 임기가 202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잘 들으면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해 줄 거고, 네. 뭐 말을 잘 안 들으면 네.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없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협박이네요. 네. 그래서 연준을 자기의 명령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말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리 인하가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경제 과실을 민주당과 바이든이 가져갈까봐 비판했던 거죠.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용도 안정화되고. 근데 그거를 민주당과 바이든이 가져가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11월 달에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해서 그 과실을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전부터 계속해온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네. 총기 피격이란 위기를 넘기면서 트럼프 말에 무게가 달라진 모습이죠. 네, 조 대표님 트럼프 네. 대통령 그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합성한 사진 보셨나요? 네, 봤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티셔츠도 네. 뭐 이렇게 이런 사진이라든가 또 네. 뭐 해갖고 티셔츠 판매도 아마존에서 티셔츠 부문 1위를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기 피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인기가 또 높아지고 있고 말에도 무게가 좀 실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말을 해오긴 했지만 이게 더 무게를 실어지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를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시기를 11월 대선이 끝나고 내가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금리 네. 인하를 해서 그 경제 과실은 내가 가져가게 해라. 뭐 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미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건데요. 그럼 이게 금리 인하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죠.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해왔고요. 역대 연준이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대체로 독립성을 지켜왔다고 평가받는 만큼 트럼프의 경고가 연준에 영향력을 준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이렇게 인터뷰 보면 좀 비웃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연준에서 가장 매파로 꼽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언급했고요. 거기다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인하 가능성을 100% 확률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요? 네, 그냥 네. 100%입니다. 뭐 99%도 아니고 100%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인하 가능성을 99%도 아니고 100%로 본 거네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에 따르면 금리 선물 거래자들은 연준이 9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0%로 보고 있고요. 동결할 확률이 0%. 그렇죠. 없다고 보시면 인하할 되는 확률이 거죠. 100%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가운데 93.7%는 25bp, 6.7%는 50bp, 인하 가능성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5bp면 이제 0.25%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0.5%.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0.25%씩 이제 인하에 나가는데 네. 빅스텝으로 갈 때는 이제 한 방에. 0.5%씩 가니까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6.7%가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 선물 거래에 이미 반영된 9월 인하 가능성은 100%인 거네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지난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3%로 나타나면서 일주일 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로 높아지게 된 것 같네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조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